2026년 2월 28일 밤 세계의 눈이 중동 하늘로 쏠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타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전역으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쏘아 올린 미사일만 137발, 드론은 209대. 중동의 하늘은 단 몇 분 만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금속 덩어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긴박했던 밤의 끝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름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방공미사일 체계 청웅2. 안녕하세요. 한국자랑맨입니다. 오늘은 중동의 실전 하늘에서 스스로 그 가치를 증명해낸 청웅2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저력을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그날 밤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단순한 미사일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포화 전술이었습니다. 먼저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을 선봉에 세워 방공망의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킨 다음 그 혼란의 틈을 비집고 탄도미사일을 꽂아 넣는 구조입니다. 값싼 드론 한 대 요격에 수억 원짜리 미사일을 낭비하게 만들고 정작 창고가 비었을 때 진짜 칼날을 꽂는 전략이죠. 이 방식은 이미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반복적으로 써먹으며 효과를 검증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공격 방식 앞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조차 심각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쏠 탄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방패는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절박한 순간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산 청웅2 포대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사일 137발 중 132발 요격, 드론 209대 중 195대 격파, 미사일 요격률 96%, 드론 요격률 93%, 미국산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산 에로우, 그리고 한국산 청웅2가 만든 다중방공망의 종합 요격률은 무려 9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청웅2의 개별 요격률도 이 종합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청웅2의 첫 번째 실전 성적표입니다. 수출된 한국 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것도, 청웅2가 전쟁터에서 미사일을 격추한 것도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청웅2는 어떻게 이것을 해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기술적 우위가 있었던 걸까요? 청웅2의 핵심은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 하나가 표적 탐지, 추적, 피하 식별, 유도탄 연동, 요격 확인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기존 패트리어트 초기형은 이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대의 레이더 차량을 조합해야 했습니다. 청웅2는 이것을 단 한 대의 차량으로 해결합니다. 전개 속도, 운용 편의성, 생존 가능성 모두 향상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히트-투-킬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요격 미사일이 폭발 파편으로 상대 미사일을 손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셈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실전에서 검증한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추가됐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극한의 고온, 이란의 전파 방해 공격 속에서도 청웅2는 단 한 차례의 오작동 없이 작동했습니다. 수출형 모델은 이라크의 사막 환경을 고려해 냉방 성능을 강화하고 방진 설계를 적용한 현지화 버전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중동 환경 자체를 무기 개발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나토 표준 호환성입니다. 청웅2는 설계 초기부터 서방 무기 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기존에 운용하던 미국산 조기경보 체계와 지상 레이더망에 별도 개조 없이 즉각 통합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산 레이더가 미국산 시스템과 한 팀이 되어 이란의 공세를 막아낸 겁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전 요격 경험은 무기 수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신뢰 지표라고. 그 신뢰 지표를 대한민국이 이번에 손에 쥔 것입니다.
청웅2는 포대당 가격이 4천억 원 이상으로 국산 무기 중 최고가 품목입니다. 하지만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성능은 동급,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게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서 도입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 실전 검증이 있기 전에도 이미 수주 행렬은 대단했습니다.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와 4조 6,500억 원 계약, 2024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2,500억 원 계약, 2024년 9월 이라크와 3조 7,100억 원 계약, 중동 3개국 수주 장호만 총 28개 포대, 93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전 이후 이 숫자는 더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청웅2의 진짜 경쟁력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납기, 즉 제때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무기를 만들어도 전쟁이 터졌을 때 창고가 비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방위 산업이 처한 현실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언 같은 방산 공룡들은 주문서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요격 미사일 한 발을 제때 뽑아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주문하면 인도받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것은 방산업계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중동 분쟁까지 겹치자 이 병목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수십 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에 맞서 24시간 풀가동되는 상시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평화로울 때도 쉬지 않는 공장, 언제든 즉각 공급이 가능한 보급 라인. 이것이 미국과 유럽이 갖지 못한 대한민국만의 강점입니다. 이번 중동 분쟁에서도 한국은 창원과 구미의 생산 라인을 긴급 가동해 빠르게 요격탄을 현지에 공급했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라. 이 신뢰가 중동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방공망의 파트너로 선택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국만의 전략적 자율성이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서방 무기를 도입할 때 가장 골치를 앓는 것은 정치적 조건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자국의 외교 정책이나 인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출을 금지하거나 부품 공급을 갑자기 끊어버리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무기를 사도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상대국 내정에 간섭하는 대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지원을 약속하며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약속한 납기와 지원을 어긴 적이 없다는 평판은 중동에서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랍에미리트 수출 모델에는 현지 부품 생산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가 자국 내 방위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대한민국 방산의 진짜 차별화 전략입니다. 이번 실전의 파장은 청웅2 한 제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축하고 있는 더 거대한 방공, 생태계 전체에 불을 지폈습니다. 현재 한국은 청웅2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은 고고도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상층 방어 체계로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청웅2가 중저고도를 담당하고 LSAM이 고고도를 책임지는 다층 방공망이 완성되면 한국은 미국의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완결형 방공 패키지를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화 시스템은 현재 LSAM용 S대역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이 발사 초기 단계부터 재진입 단계까지 비행 전 구간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약 30년간 레이더를 개발해온 기술 축적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실전 성과가 LSAM의 수출에도 직접적인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웅2가 검증해준 신뢰 위에서 LSAM이 중동과 유럽에 팔려나가는 시나리오, 이것이 지금 방산 전문가들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미 줄이 서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이후 신뢰할 수 있는 방공체계를 절박하게 찾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남미 국가들도 청웅2의 실전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95% 이상 막아낸 실전 기록은 그 어떤 시험장 성적표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청웅2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12년부터 개발을 주도했고 LIGN-X1이 체계 종합을 맡았으며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와 차량을 담당했습니다. 수십 개의 국내 방산 기업이 10년 넘게 협력해 만들어낸 집체의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나 외국산 부품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국내 기술로 A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이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6년 중동의 밤하늘은 단순한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역사적 시험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사다 쓰는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 세계에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무기가 실전에서 동맹국의 하늘을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중동의 밤을 지켜낸 청웅2 포대의 불빛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의 증명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이정표입니다.